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일리아 토프리아가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저스틴 게이츠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저스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나올 거야. 레슬링도 시도하겠지. 강한 킥으로 압박해올 거고 인사이드 로우킥과 아웃사이드 로우킥, 하이킥까지 섞어가면서 후반 라운드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을 들고 나올 거야. 그러다가 페인트를 주고 펀치로 들어오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건 예전의 저스틴과는 완전히 다른 저스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만약 그가 앞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잖아. 난 첫 2분 안에 그를 재워버릴 거야.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뭐 어쨌든 상관없어. 그는 내 전략을 상대해야 할 거야. 내가 그의 전략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또한 하빕과 옥타곤에서 맞붙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빕은 이제 좀 내버려둬. 이미 은퇴했잖아. 내가 그와 붙었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모르겠어. 아마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겠지. 그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래도 난 하빕에게 존중밖에 없어. 그는 UFC에 있는 동안 정말 대단한 커리어를 보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또한 오늘 공개된 UFC 영상에서 일리아는 게이츠와의 경기가 아주 불꽃 튀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와 저스틴은 둘 다 굉장히 재밌는 파이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이번 경기는 엄청난 경기가 될 거야. 정말 멋진 싸움이 될 거라고. 우리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붙으면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우리 둘 중 하나는 타버리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나는 아닐 거야. 한편 토마스 피나는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츠의 맞대결이 기술 격차로 인해 일방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스틴 게이츠는 그 자체로 훌륭한 파이터라고 생각해. 솔직히 전성기는 지났다고 보지만 여전히 파워도 좋고 그래플링도 좋아. 레슬링도 정말 뛰어난 선수지. 다만 지금 일리아 토프리아의 레벨에 근접한 선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게이츠가 경기를 더 자주 뛰긴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리아 토프리아 같은 선수에게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물론 자주 경기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만큼 많이 싸우다 보면 몸에 누적되는 데미지도 많아져. 특히 타이틀전에서는 더 그렇지. 그래도 게이츠에게 기회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터프한 선수고 펀치도 정말 세고 그래플링도 좋고 스탠딩도 좋아. 강하게 찍어차는 로우킥도 좋고 어퍼컷도 좋고 오버핸드 라이트도 좋고 테이크다운 방어도 좋아. 하지만 토프리아는 그에게 너무 버거운 상대라고 생각해. 또한 아스피나는 시리건과 알렉스 페리라의 잠정 타이틀전에 대해서는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야. 누가 이겨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는 또 확실하게 말 안하고 애매하게 가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래도 굳이 한쪽으로 기운다면 나는 시리간의 판정승을 고를 것 같아. 정말 굳이 한쪽을 골라야 한다면 그렇다는 거야. 물론 알렉스가 KO로 이긴다고 해도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확실히 간의 판정승 쪽에 더 마음이 가. 엄청 큰 경기가 될 거고 단순히 메인 이벤트만 큰 게 아니라 카드 전체가 엄청난 대회가 될 거야. 드미트리우스 존슨과의 인터뷰에서 션 오말리의 코치 팀 웨이츠는 오말리의 승리 비결로 뛰어난 동체 시력과 콜 오브 듀티를 꼽았습니다. 로버트 폴스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 음악을 만드는 건 음과 음 사이의 공간이다. 그런 말이었어. 션에게도 그게 바로 핵심이야. 많은 경우 션은 항상 그 중간 지점을 잘 파고들어. 스크램블이 벌어지는 순간, 타격 교환이 오가는 순간 그 사이사이에서 상대를 아주 깔끔하게 맞추는 거지. 그러면 상대는 그게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못 봐. 걔는 눈이 정말 좋은 선수 중 하나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콜 오브 듀티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한편 해원 이슈에 출연한 아이만 자하비는 이번 백악관 대회에서 션 오말리와 타격전을 벌이겠다고 한 말이 단순한 빈말이나 심리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건 심리전이 아니야. 나는 걔 타격이 전혀 무섭지 않아. 경기는 분명 스탠딩에서 시작될 거야. 난 꼭 필요하지 않으면 레슬을 잘 안 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오면 쓰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UFC에서도 딱히 많이 보여주지 않았지. 그리고 걔가 레슬링하는 것도 봤어. 얀과의 경기에서 1라운드 끝날 때 패트리안을 테이크다운 시켰잖아. 경기 중 얀이 강하게 압박하자 션이 그렇게 대응하는 모습은 꽤 흥미로웠어. 그래서 걔가 오히려 나한테 레슨을 걸어올 수도 있다고 봐. 근데 내 생각에는 걔가 그냥 자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본인도 레슨이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바닥에 깔리는 것도 자기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걔는 그냥 자기 불안감을 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태클을 들어갈 거라고 걔가 생각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결국 어떻게 접근하느냐지. 걔는 메랍과 처음 싸웠을 때도 메랍이 태클을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리매치에서도 메랍이 태클을 들어올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메랍은 걔를 테이크다운 시켰지. 그러니까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결국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야. 중요한 건 실행이야.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해내는 거지. 나는 오말리의 타격 스타일에 맞춰서 내 타격 접근 방식도 바꿨어. 치토를 상대할 때도 그랬고 조제를 상대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걔가 내가 치토를 겨우 이겼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걔처럼 치토와의 첫 경기에서 지지 않았어. 심지어 그 경기에서는 내 팔이 부러졌는데도 말이야. 반면 걔는 치토와 처음 싸웠을 때 피니시 당했잖아.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데릭 루이스가 이미 야외에서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밖에서 싸웠을 때는 3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밖에서 싸우는 건 이미 경험해봤지. 그리고 나는 텍사스에 살잖아. 거긴 모기랑 벌레가 하루 종일 있어. 너보다 더 큰 놈들이 하루 종일 물어뜯는다고. 그래서 그런 건 익숙해. 다니엘 코미어가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세 번째 벨트를 차지하더라도 고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했어. 이번 째 세 번째 벨트를 얻더라도 아직은 그가 역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헤비급에서 챔피언 벨트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봐.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3번이나 방어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세체급 챔피언이 되는 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를 GSP나 합익보다 위에 놓기에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 존 존스에 대해서는 너희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또한 코미어는 페레이라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페레이라가 백악관 대회에 출전하는 파이터 중 유일하게 $10,000, 한화 약 150억 원의 파이트 머니를 받는 파이터라고 밝히며 그의 대전료를 공개했습니다. 조시 호킷이 자신이 UFC에서 방출될 수도 있다는 알렉스 페레이라의 주장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페레이라는 기자들에게 호킷이 UFC에서 방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호킷은 SNS를 통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얜 진짜 멍청한 놈일 수도 있겠네. 난 방금 8경기 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넌 도망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어. 라파엘 PGF가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츠의 맞대결을 분석했습니다. 토프리아는 좋은 복서야. 좋은 복서를 상대로 저스틴이 뭘 할 수 있을까? 본인도 복싱으로 맞붙는 거? 근데 토프리아를 상대로 그걸 잘 해내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이건 MMA잖아. 모든 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단 한 방이면 5초 안에도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그 순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물론 토프리아가 언제든 상대의 불을 꺼버릴 수 있는 훌륭한 복서라는 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 K1 이슈에 출연한 앤서니 스미스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이번 경기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일리아가 누군가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특정 발언에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저스틴이 그의 아내든 전처든 뭐든 아주 살짝 언급했을 때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 그는 많은 일을 겪었고 신경 쓸 일도 많았어. 우리는 이 선수들이 프로 선수니까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그런 일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내 경험으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사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국 파이터 커리어 안에서 반드시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네 이름이 존 존스가 아닌 이상 말이야. 내가 체육관의 어린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도 그거야. 사생활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애 엄마와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 그건 결국 커리어에 드러나게 된다고. 네가 존 존스가 아닌 이상. 전 UFC 파이터 정다운 선수의 복귀전 상대가 확정됐습니다. 이규덕 기자에 따르면 정다운 선수는 7월 11일 TFC 22 메인 이벤트에서 6승 3패 전적을 보유한 프랑스 출신 미카엘 그로우그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상대인 그로우그는 최근까지 PFL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정다운 선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 UFC 계약이 끝난 후에도 2년 동안 쉬지 않고 훈련했다. 고향 같은 TFC 무대로 복귀해 국내 팬들에게 인사할 수 있게 되어 설렌다고 말하며 2년 10개월 만에 복귀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